네, 8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2660선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또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다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로 인해서 장중 25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장 반등에는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자, 9월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8월에 그야말로 좀 테마주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양한 테마주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테마주 열풍 조금 좀 완화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떤 전략을 또 9월에는 구사를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이 깊은데요. 9월장에서 어떤 부분들 좀 봐야 할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테마주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 가지고 네. 별로 재미없었던 8월 중순 이후 장이었었는데 테마주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내긴 내야 되는데 보이는 게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슈 하나를 메이킹해 가지고 쏠림이 또 한번 나온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저는 그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은 그 파월의 원론적인 답변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 앞으로 해봐야 한 번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9월은 사실상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의사가 간접적으로 표명이 된 상태라고 놓고 보면 네. 금리 FOMC가 다시 11월 2일 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왔었지만은 CPI 역시도 지금 그 저점을 찍고 다시 좀 반등을 한다고 하지만 그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소위 말해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 그 지수라든지 또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경기가 일단 고점에서 꺾였다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졸지도 나왔지만은 이전에 그 고용 비용 지수 같은 것도 보면은 고점에서 살짝 꺾이면서 그 고용과 관련된 비용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느낌. 그다음에 고용자 수가 작년에도 이미 30만 명 이상 또 오버해 가지고 기록해서 사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9월, 10월 어느 시점까지는 조금 8월에 눌렸었던 한풀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하고라고 말씀드렸던 그 하고가 연말장이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보다는 이제 좀 약간 날씨가 선선해지는 네네. 9월 정도. 네, 그때 9월, 10월 어느 시점까지가 이제 하반기 피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가능성에 좀 네.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의 매그니피션트라는 성장주가 또 소위 말해서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관심도는 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고 그 기저에는 또 원화의 안정성, 원달러 환율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는데 최근에 조금씩은 외국인들이 대형주로 컴백하는 모습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부터 이번 주 후반에 또 9월 1일인데 컴백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좀 중구난 방식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 명확한 주도 세력이 좀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외국인들의 귀환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돌이켜 보면은 8월 달에 이제 환율도 불안했었고 그랬던 이유가 또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이런 거 부각되고 했었는데 역시 중국발 리스크라는 건 또 중국스럽게 해결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중국스럽게. 네. 네, 그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지만 어쨌든 중국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역시 피크아웃을 좀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 관련해 가지고 6월, 7월 흑자가 났는데 8월에 또 이제 적자가 날지 이제 그 적자 날 것 같긴 한데 지금 한은이나 지경부 장관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9월 이후에는 수출이 늘면서 YY 증가하면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 구조로 이제 정착이 될 거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신다면 환율 역시도 또 고점에 대한 이제 부담은 좀 덜어지면서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뭐 UBS라든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D램 관련돼 가지고 업황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네. 거기도 보면은 빠르면 3분기 말, 4분기 초부터는 이제 각 제품 가격들 반등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그 평택 P라인인가요? 낸드 라인 하나를 갖다 셧다운 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238단 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동을 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는 건 당연히 증시에 긍정적일 거고 그들이 집중하는 종목을 보시면은 그래도 시장보다는 시장을 좀 비트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9월 이후 수출 증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면 외국인 수급도 좀 따라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전망 말씀을 주셨고요. 자, 외국인의 귀환하면 또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반도체 돌아온다면 대형주를 좀 먼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쪽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엔비디아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쪽을 이렇게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가장 싼 게 엔비디아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면 엔비디아를 사라. 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관련주를 사느니 엔비디아를 차라리 사는 게 맞아요. 낫다. 네.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결국은 지금 반도체의 어떤 반등에 대한 트리거는 분명히 AI 칩 관련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HBM이라고 하는 이제 D램 관련된 기대감이 큰데 저는 그거가 반도체의 빅사이클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범용 제품들이 이제 바닥에서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말 그대로 반등의 구간인 거지, 본격적인 대사이클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관련해 있던 그 장비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준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을 기대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차라리 대형주 쪽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의 빅사이클 가능성은 저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확장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 디바이스의 출현 가능성은 내년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애플의 비전 프로. 이제 비전 프로가 지금은 이제 40만 대로 출시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의 시장 반응에 따라서 삼성은 당연히 반응을 할 것이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반응이 나오면 애플 역시도 이제 보급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반 범용 제품 출시하게 되면서 커지게 될 건데 스마트폰이 연간 생산되는 대수가 판매되는 대수가 약 12억에서 13억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전 프로를 좀 주목하고 있는 건 거기에 탑재되는 그 반도체의 양도 양이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을 좀 해가지고 범용 제품화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제품이 1000만 대만 찍어준다고 해도 새로운 시장이 크게 개화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 거기에 메타버스 시장까지 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반도체는 올해 크게 기대하시는 것보단 반등으로 기대하시고 차라리 내년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HBM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비중이 좀 작고 전체적인 범용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칩메이커의 탄력이 물론 뭐 하락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탄력이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이끌고 가지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시장 내에서 빠르게 아직 여력이 있거나 새로운 성장을 주는 업종을 많이 찾아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성장주 중에 주도주가 아직 되지 않았던 그런 업종을 좀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제가 약간 이슈가 있었지만 네이버 같은 인터넷주 물론 좀 실망이 가득한 그런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지금은 좀 가져볼 만한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상반기 작년 말부터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 장비 쪽이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에는 이제 AI 의료 관련된 쪽이 좋은데
저는 뭐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남은 하반기 시간에도 AI 의료 쪽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4년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기존 바이오텍들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하고 이익이 찍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SK 바이오팜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기조로 정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고, 그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간 순위까지 다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다가 뭐 이제 9월 에스모에서 아마 이제 발표가 나오는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인데 레이저티닙 그 네. 병용 임상 관련된 부분 결과에 따라서는 여기 역시도 블록버스터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멘텀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네이버는 뭐 실망한 의견들이 저도 다수인 걸 봤고 네. 그런 그게 바로 주가의 반응이 됐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그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평타만 쳐도 기존의 어떤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그 시장만 지킬 수 있어도 충분히 시장을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인수했던 포시마크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실적이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올랐었던 거에 대한 조정을 좀 받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생성형 AI의 본격 출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 시작되는 것들, B2B 영업 같은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저점에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계속해가지고 그 포트 내에서 업종 가운데서는 조선하고 그다음 방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선방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어저께 거밍치가 애플이 원래 이번 아이폰 그 15 관련해 가지고 예. 판매 대수가 예년만 못할 거다. 네네. 그래서 7천만 대 선일 거라고 하는데 거밍치 발언이 다시 재차 8천만 대를 그래요? 초과하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눌려 있었던 그 아이폰 관련된 수혜주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아까 말씀 주셨던 9월, 10월 흐름 괜찮을 것 같다. 하고에 대한 집중이 연말보다는 오히려 가을 쪽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9월 전략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